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경영의 신, 경영의 그루인 피터 드러커가 알려주는 혁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재즈라는 영역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재즈처럼 혁신하라 라는 책을 제가 2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즈라는 음악은 지휘자가 없이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즉흥 연주를 통해 같은 악보를 놓고도 어제와 다른 또 남과 다른 소리를 내는 그런 음악입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음악이 창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주어진 악보를 기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뛰어넘어 모든 멤버가 매 순간 리더십을 교감하면서 연주와 동시에 멜로디를 만드는 재즈밴드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는 작금의 시대가 너무도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개개인의 단점보다는 강점을 활용하면서 협력의 힘을 극대화해야 하는 경영의 시점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감성이 충만한 재즈라는 음악 영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영 이론을 깔끔하고 재미있게 이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영자라면 재즈 밴드처럼 연주자의 직관을 통해 악보에 없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즉 작곡과 연주가 공존하는 형태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1996년 미국 와이어드 잡지는 편집장인 케빈 켈리와 미래학자인 피터 슈워츠와의 인터뷰에서 재즈밴드 조직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당시에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기업 리더들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시할 수 있는 경영 모델은 오페라이다. 그러나 오페라의 지휘자는 솔로이스트, 합창단, 발레, 오케스트라 등 서로 다른 다양한 그룹을 통제함으로써 원하는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공통의 악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논의하는 주제인 다양성, 즉 다양화된 조직은 연주와 동시에 작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단순히 자기 역할에 맞는 연주만을 하는 오페라가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악보로도 새로운 작곡과 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훌륭한 재즈밴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편 1998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리처드 해크만은 미국과 독일 등 4개 나라의 78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연방교도소 경비원이나 수술실 간호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개공 교수 게리 헬머는 지금의 경영학을 마치 진화를 멈춘 동물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이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 프로세스와 분석적 사고로 무장한 경영학이 현재 기업 환경의 시그널에 더 이상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케스트라 조직의 한계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피터 드러커의 재즈와 같이 작곡과 연주라는 동치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 혁신에 대해서 피터 드러커만큼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혁신은 피터 드러커가 쓴 모든 글에 내재된 근본 사상인 것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피터 드러커는 바람직한 경영자의 가업은 작곡된 곡을 단지 해석하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즈를 특정 짓는 즉흥 연주가 연주자의 직관을 통해 악보에 없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즉 작곡과 연주가 공존하는 것임을 볼 때 21세기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서 드러커가 말한 바람직한 경영자의 모습은 재즈 밴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터 드러커는 기업 이론의 진부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체계적인 폐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체계적인 폐기에 있어서 폐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자기 점검을 권하고 있으면, 자기 점검을 위한 물음으로는 첫 번째, 어제를 위해 오늘의 귀중한 자원을 쓰고 있는지는 않는지, 두 번째로 미래의 성공을 가져올 일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혁신의 기회가 요구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폐기할 것인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정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피터 드러커는 3년 또는 4년마다 다른 주제를 선택해 공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제는 통계학, 중세 역사, 일본 미술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영대가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공을 바꿔가며 대학을 여러 번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 속에서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방법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며 경영학을 넘는 통섭적인 경영학을 이루었으며 마침내 경영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통섭적인 노력, 교차와 충돌이 창조의 발판임을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창조적 기운이 가장 강했던 르네상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시대의 화가, 건축가, 철학자, 과학자들이 메디치 가문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교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영감과 통찰력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문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인 것입니다. 르네상스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로서 학문과 예술의 재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고대 그리스 로마이고 그리스 비잔티움 궁전의 설계가 가까이서 보면 삐뚤어진 것 같으나 멀리서 보면 똑바로 보이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는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즉 르네상스는 배려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르네상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책 속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